하단부터 하나 준비해 보던가. 자, 520입니다. 역시 시장 구조입니다. 자, 보면 자, 한번 볼게요. 개설자입니다. 네, 이거 개설자입니다. 개설자가 4인 개설자를 한다. 자, 그 21조는 도매시장 관리입니다. 소속 공무원을 한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야, 중앙 도매시장입니다. 저도 이거 오타 될 거예요. 그걸 하는데. 자, 중앙 도매시장을 들어갔습니다. 중앙 도매시장은 그 해수부 장관이 이제 승인합니다. 승인하는데, 중앙 도매시장을 시행 규칙에 보니까 이렇게 11개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이름을 넣어야 됩니다. 우리가 1차도 그런 거 방도 같죠. 서울에는 가락동하고 서울특별시 가락동 노량진이 있습니다. 가락동에는 농수산물 다 합니다. 근데 노량진만 이 앞에는 수산물 도매시장만 합니다. 부산은 두 군데 있죠. 은궁동이 있고 부산 국제수산물이 있습니다. 수산물 도매시장. 그러면은 국제수산물 도매시장이 어디냐? 은궁동. 그러면 자갈치 시장은 중앙 도매시장이 아니네요. 유사 도매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갈치, 부산에 자갈치 가보셨잖아요. 그런 개념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울산 같은 데는 하나 있습니다. 울산에는 농산물, 수산물 다 합니다. 근데 어떤 지역에는 보면요, 인천 같은 데 볼게요. 7번, 8번요. 인천은 33은 제가 여기서 근무하거든요. 근방에. 농산물만 합니다. 근데 인천 위에 6번은요, 9월동에는 농산물만 합니다. 그러면 인천에는 9월동하고 인천 강제시 33은 농산물밖에 안 합니다. 인천은 그러면 수산물은 없네요. 맞잖아요. 수산물이 없잖아요. 인천에. 그러면 수산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인천이 아직도 수산물에 대한 중앙도매시장이 없기 때문에 유사도매시장이겠네요.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인천에 보면은 어디냐면 그 부두에 일부든가 뭐 부두 앞에 그 도매시장이 있어요. 수산물이 뭐 거래하는 데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공판장인지 모르겠는데 중앙도매시장은 아니고 유사도매시장 같습니다. 아니면 민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고민해 볼게요. 그게 이제 그대로.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도매시장입니다. 상당 도매시장 외의 지방에였습니다. 허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 구정을 개정할 때는 승인입니다. 도지사의 승인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농산물 공판장입니다. 이 공판하는데 보면 공판장 얘기는 들었는데 협동조합이나 어업인 단체 같은 데가 공판장을 설립합니다. 지도지사의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고요. 도매입니다. 도매. 공판장도 도매합니다. 자, 여기 도매란 말을 썼습니다. 여기도 도매겠죠. 도매시장이니까. 공판장도 도매입니다. 그러니까 도매니까 결국 나중에 도매시장 보면 중도매인도 시장 도매인도 뭐냐면은요, 중개하고요, 매매하고 도매를 하거든요. 여기도 중개하고 매매하고 도매를 합니다. 결국은 이 개설자와 업무와 이 주체 업무가 중복되면 안 된다고 말이 나올 겁니다. 업무들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 걸 저도 한번 현장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우리 지금 공부하는 사람이 이제 산지 경매사가 있거든요. 산지 경매사이고 이게 도매시장 경매사가 지금 공부 경매사는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지금 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 보면 확실한데. 그 연수 받을 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경매사 떼고 우리도 뭐 산지 경매사는 그 혜택이 있습니다. 과목이. 근데 일반 이게 도매시장 경매사가 지금 중개사를 지금 우리 수품사를 따려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친구 지금 현재 저희 가락동 도매시장 경매사 하고 있거든요. 그럼 가락동 하고 있으니까 농산물도 하고 수산물 하고 자기 분야는 농산물이 수산물이 하나 수산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 친구 보면 딱 체계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 양반 일로 좋겠죠. 네. 그리고 저도 체계가 지금 안 돼가지고 봐도 체계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판장이 있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판장이 있다. 공판장에는 뭐 넘기면요, 4페이지입니다. 공판장에는 중도매인, 매매 참가인, 산지 유통인, 경매사를 둘 수 있다. 갑자기 이제 여기서 공판장에는 중도매인 어디 갔습니까? 여기에 들어갔죠. 중도매인, 그 다음 매매 참가인 어디 있습니까? 매매 참가인, 그 다음에 산지 유통인, 그리고 경매사를 둘 수 있대요. 갑자기. 그러니까 공판장에는 도매를 하기 위해서 4명을 둘 수 있는데 중도매인을 두고요, 그 다음에 경매사를 둘 수 있고, 경매사도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매매 참가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산지 유통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 개설자만 그 지위가 되어 있지만 이 경매사 농수산물 공판장에는 시장 도매시장 법인이라든지 시장 도민은 중복되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론적으로. 아니 그런 식으로 해가 저도 이게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중도매인까지 둘 수 있습니다. 자기 하부 조직이지만 매명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저도 이거 봐도 확연히 깔리는 거예요. 이게 실상을 안 가가지고. 인면 이거 예, 일단 그 성인 같은 이런 것도 시험에 잘 나오지만 이런 거좀 볼글 치는 걸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영도매시장입니다. 개설자 되면 민영도매시장 시도지사 허가를 합니다. 허가를 하는데 그러니까 위에 상당 외에 민간인이 개설하는 게 민영도매시장입니다. 그렇지만 국가 관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통출하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지금 왜 나중에 비계통은 유사 도매시장이 뒤에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 할 때 민영 그 농수산물 도매시장하고 유사 도매시장 비슷비슷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민영 도매시장은 법적인 체계가 들어왔기 때문에 개통출하로 보면 됩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회 보죠. 민영시장 개설자는 민영 도매시장 개설자는 중도면이 매매 참가의 산재 유통이 경매사를 두어 직접 운영하거나 똑같죠? 이 공판자가 똑같죠? 이 4명을 두가지고 직접 운영하거나 직접 운영하거나 자 얘는 농수산물 공판장은 지가 직접 운영해야 됩니다. 이론적으로. 그런데 민영도매시장은 얘 4명을 두가지고 직접 운영하거나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오와 혹은 시장 도메인 없는 애 하나 가져왔죠. 시장 도메인을 두가지고 간접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4번이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시장 도메인을 뒀으면 이 시장 도메인 밑에는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경매사 매매 참가의 산재 유통인이 들어가겠네요. 간접적으로 운영하니까. 지는 민영 도매시장 자본가니까 공사를 공단입니까? 재단법이야 사단법인인가 뭐 재단을 만들어 놨고 뭐 사단인가 법인을 만들어 놨고 법인이잖아 따지고 보면요. 지 밑에 시장 도메인을 하부 조직으로 둘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부 조직은 시장 도메인은 이 사람들이 또 있어야겠죠. 실질적으로 시장 도면 이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잖아. 많던데? 많아요? 가니까 많던데 저는 이때까지 다니면서 그걸 몰라서 했는데 많더라고요. 그럼 중도면 몇 번, 뭐 자꾸 시장도 뭐 들어보긴 들어봤어요. 왜 현장을 안 가니까 옛날에는 그냥 눈 모르고 지나갔잖아요. 이제 지금 현장 보면 이게 딱 눈에 딱 띄는데 그래서 그저 한번 지금 다 현장 안 가보고 하니까 헷갈리니까. 그 친구 내가 조만간에 한 만나가지고 이 동네 살아요. 근데 좀 일을 막 밤에 하고 하니까 지금 못 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민영도매는 운영, 그리고 이제 개설자는 중도매 명창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자, 1번 같이 밑에 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깊이까지 들어가지 마십시오. 헷갈립니다. 이미 들어왔는데 들어가지 말고. 저도 자주 볼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인, 자, 개설자의 하부 조직입니다. 이 4인의 개설자의 하부 조직입니다. 어제 아래 518 강의할 때도 법을 가지고 강의했는데 그대로 법 내용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에 법의 그 용어 정의에 딱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해 주니까 참 좋네. 저는 더 헷갈리는데. 그래서 자, 이 하부 조직이 딱 들어갔습니다. 보면요. 법 22조에 보면요. 도매시장에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시설 규모 거래액 등 고려하여 적정수의 도매시장 법인 놓았죠. 그 다음에 시장 도매인 놓았죠. 중도매를 반드시 줘야 되는데 개설하면 되는데 또 제가 이게 뭐 헷갈리는 그렇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까지 말하다가 또 혼자 단서를 쪼는 게 중앙도매시장은 해수부 승인을 받지만 중앙도매시장은 반드시 해수부릉이라든지 농림수산부릉에 따라서 부류별로 청가나 수산부릉은 반드시 또 둬야 된대요. 이게 또 우리 1차 기출이었습니다. 둬야 한다? 네, 대하여 도매시장 법인을 두어야 한다. 그러니까 중앙도매시장은 도매시장 법인을 두는데 여기에 청가루와 아까 전에 청가루와 수산부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어딜 갈 때마다 중앙도매시장 가면은 사과도 있고 수박도 있고 고기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농산물 없는 데는 있는데 지금 보니까 그래요. 법이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 그다음에 개설자는 자 밑에입니다. 개설자는 안전성 검사를 자기가 자 뭐하냐 이겁니다. 이 개설자는 밑에 하부조직이 있으면은 안전성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하고 관계되는 건 뭡니까? 시로를 수거하죠. 수거할 겁니다. 수거하는 것이 그 뭐 시행령인가 별폰가 구치인가 하여튼 구치인가 별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몇 개만 찍어가지고 초대형, 대형, 중형, 준중형, 소형 있는데 페루 다 보면요 뒤에는 있잖아요 다 똑같습니다. 초대형 한 마리 또는 2kg 내외, 2kg 내외, 2kg 내외, 2kg 내외, 2kg 내외, 2kg 내외, 2kg 내외 뒤에는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만 다르죠. 초대형 한 마리, 대형 너무 비싼 거 많이 가져가지고 그 시로수 가면은 그게 상품 가치가 없잖아요. 초대형 1, 2kg 미만인데 2마리, 중대형 500에서 1kg 3마리, 중중형은 5마리, 200에서 500, 소형은 조그만해요. 200g 미만 10마리랍니다. 페루는 1kg 이상 2kg 내외. 그 밖에 수산물로는 1kg D는 왜 들어갔을까? 이상 2kg 내외. 페루어와 소형어 같고요. 나머지 이제 저 고기를 초, 대, 중, 준 소형어 이렇게 구분했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안전성 검사를 개설자가 한다. 시를 수거할 때 돈 주고 수거합니다. 아닙니다. 강제로. 이런 거는 최소한 무료죠. 왜? 니도 좋고 나도 좋은 거죠. 왜? 네가 만약에 이 수산물에 대해서 식중독이라든지 나중에 뭐 다른 그 세군이 있고 뭐 질병이 걸렸으면은 니도 망하고 우리도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무료로 할 수 있죠. 한 달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정한 범위 초대형을 2마리를 가져가겠다. 한 마리 값은 줘야죠. 아, 예, 실세입니다. 국민의 재산을 함부로 들어오면 안 돼. 이런 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하게 해야 됩니다. 이 가져오면은 상품 가치가 없고 폐기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좀 하시고요. 상품이에요. 과정으로는 괜찮으면 먹어야지. 그렇게 하다가 부승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폐기합니다. 먹었다도 걸려 다 들어가. 그래. 폐기합니다. 먹으면 갑니다, 그냥. 그 다음에 이제 괜히 공부하면서 근데도 지금 위탁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있다. 그리고 나중에 놓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하부조직이 갔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도매시장 법인입니다. 그래서 도매시장 법인을 이렇게 완전히 두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개설자는, 그죠? 두어야 되는데 도매시장이 업무를 잘못한다. 가름할 수도 있고 대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민감하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1번 도매시장 결자는 부류별로 장관과 협의하여 개설자가 합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장관한테 협의해가지고 요번에 이 사람하고 지정하려는데 되겠습니까? 뭐 좀 더 해수부 장관 그 해수부에서도 이제 검토를 하겠죠. 여러 가지 이제 그하고 법에 어긋난 사람인가 아니면 자본금이 튼튼한가 이런 거 봐가지고 오케이 그러면 지정한다는 겁니다. 그럼 법인이 다른 법인에 인수합병할 때 개설자의 승인합니다. 왜? 이 4명의 밑에니까 개설자가 핵심이지만 해수부 장관도 손 놨고 있지는 않는다. 이 정도까지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를 볼게요. 저도 이제 이게 헷갈립니다. 이제 업무는, 도매시장 법인의 업무는 뭡니까? 여기 있죠? 업무입니다. 도매, 이거 도매입니다. 이거 도매입니다. 도매. 매수하여 도매. 그래서 업무의 3번. 법인, 도매시장 법인의 주주나 임원은 해당 법인의 업무와 경합되어 도매업, 중매업을 경쟁하지 못합니다. 경합되니까 도매에 경합되는 것은 도매업이라든지 중도매업 같은 걸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못한다. 그 개념을 좀 생각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는 도매, 여도 도매고 여도 도매잖아요. 도매. 여기도 도매입니다. 따져보면은. 도매 중개하는 겁니다. 다. 이 사람들이 하는 건 뭡니까? 이 산지 매매 참가인이나 갱매사라는 이제 산지 유통인 있잖아요. 유통 수집해가지고 출하죠. 여기다가. 매매 참가인도 지금 여기가 들어가고 이 도매를 물건 사가지고 수출을 하든지 식당에 납품하겠죠. 그럼 결국은 산지 유통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왜? 수집해가지고 갖다 줘야 물건이 도매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산지 유통인에 대한
한계를 두겠죠. 자, 주체이익의 도매시장 법인이나 중도면이나 시장 도매인은 산지 유통인 업무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는다. 산지 유통인 출하자부터 또 출하자도 있습니다. 위탁을 받는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자, 그 다음에 법률 34조 거래의 특례입니다. 참조합니다. 도매시장 개설자는 이 파랑이 현직이면 개설자로 놓았습니다. 이 파랑이 갑자기 물건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각부 양부 령에 따라서 특별한 사유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한정하여 도매시장 법인은 여기 있죠. 한정 그 날입니다. 도매시장 법인의 경우는 중도면인 매매 참가인 외의 자에게 그러니까 도매시장은 중도면인 매매 참가인하고 업무하고 중복되면 안 된다는 거네요. 안 되는데 매매 참가인하고 그리고 시장 도매인은 도매시장 법인 중도면에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도매시장 법인이나 시장 도매인은 도매시장 법인이나 중도면에도 판매를 안 하는데 이때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하게. 그러니까 저도 이게 이제 헷갈려버린 거예요. 아, 그런가 하고 일단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 35조입니다. 도매시장 법인의 영업 제한입니다. 영업 제한도 원래 도매시장을 하려고 그러면요. 도매시장에 물건을 가지고 들어와야죠. 안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gem봉문이라든지 뭐 전자거래 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안 들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밑에 있고요. 법률의 1, 2, 3 사망이 gem봉 전자거래는 안 들어올 수 있다. 그러고 나서 도매시장 법인은 농산물 판매하는 외에는 gem령하지 못합니다. 그렇겠죠? 왜? 여기 중복되니까. 그렇지만 도매시장 법인은 이 gem령을 못하지만 자기 시설 관리하기 위해서는 gem령이 되겠죠. 자, 그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밑에 그 보관, 재빙, 냉장 시설 같은 거는 가능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시행령입니다. gem령 아닙니까? gem령이 얘들도 못합니다. gem령입니다. 염이 아니고 하도 이거 소금을 생각하니까 gem령 금지 시정명령입니다. 도매시장의 gem령 사업의 제한. 도매시장 개설자는 시행령 1조입니다. 17조 1조령입니다. 법 35조 왕에 따라 도매시장 법인이 gem령 사업으로서 수탁 매수한 농수산물을 법 32 등등 따라가지고 위반하여 판매함으로 산지 출하자, 산지 제도에 출하자가 또 이것도 있겠네요. 산지 출하자도 있겠네요. 이런 뭐 출하자가 있겠죠. 출하자 업무와 개합하는 게 출하자를 함부로 이 사람도 왜냐면은 산지 유통인도 수집 출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 출하자도 중요할 건 똑같지만 갖다 위야 자기 업무가 쓸 거니까 개모하면 안 되죠. 그리고 개모하는데 과도한 개모로 인하여 도매시장 범위로 약화가 된다 그러면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이 개모 같은 거 하고 관계돼요. 개설자가 도매시장 범인이 개모를 못 하잖아, 그죠? 그런데 개설자가 개모에 대해서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한을 하더라도 이 개설자는 그냥 앉아가지고 쌩 까가지고 야 하지마 이게 아니고 여기에 위원회와 시장관리운영위원회와 심의를 거친답니다. 그러면 시장관리위원회는 도매시장 법인의 임원도 들어가 있고 개설자의 임원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 출하자 임원도 들어가 있겠네요. 그죠? 대표자가. 그런 사람이 운영위원회가 협의해가지고 요번에 너가 지금 하니까 이 물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네. gem령하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제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 이 말을 좀 봐두시고요. 그래서 다음 각부에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제한하는데 1차 위반은 보안명령, 2차 위반은 1개월 금지, 3차 6개월 금지 막 가겠네요. 보안명령이라고 했는데 1개월까지는 또 그러지만 3차부터는 3, 4차는 1년 금지까지 제한을 한답니다. 그렇다면은 직원을 잘라야죠. 그렇잖아요. 지금만 자르면 되나? 그럼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민감하게 대응해라. 그 다음에 이제 2항입니다. 17조 시행령 2항입니다. 1항에 따라 gem령사업을 제한한 경우 위반 행위의 차수에 따른 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입니다. 썰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보통 가트로 같은 거 가트로는 1년간이고 가진금이 2년간 이후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3년간입니다. 그만큼 국민의 안전하고 관계되니까 3년을 때렸습니다. 3년. 그 다음에 법률 38조 수탁의 거부 금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출하하고 이러면은 몇 개면은 이게 받아줘야 되는데 이것도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유통명령 어겼다든지 협약을 어겼다든지 혼자 노는 어떤 그런 출하자들한테는 안 준다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유통명령 위반, 출하자 신고, 출하자도 있는데 출하자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안 해가지고 받아주면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 법인의 개념, 중복된 것도 있는데 같이 이어놨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갔습니다. 66조 도매시장의 법인입니다. 너무 깊이 들어갔는데 야 그러면 이 개설자는 이 사람들을 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두는데 이 사람들이 업무를 못 보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면 모든 직원들이 뭐 식중독을 걸려가 한 달 동안 병원에 있다. 그럼 업무를 다른 사람 해야 국민하고 이제 관계 되겠죠. 국민의 팔을 팔겠죠. 그랬대. 개설자는 법인의 업무를 못할 경우나 인정되는 경우에 인정도 됩니다. 기간을 정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다른 법인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도 시스템을 가지고 있잖아. 개설자가 법인이 하는데 법인이 일을 못하면은 저희들이 직접 하든지 다른 법인에게 도매시장 법인한테도 넘겨가지고 팔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는데 보니까 요 직원들이 업무가 지금 안 된다. 그러면 개설자가 전해가지고 야 그 출하하는 그 사람은 전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도매시장 법인 A가 지금 업무가 안 되니까 다른 B로 가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답니다.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대응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저 6입니다. 업무의 가름. 직접 또 운영한다.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금방 말한 거. 그 다음에 이제 6. 도매시장 법인의 업무 가름입니다. 업무에 가름합니다. 대신하는 가름은 대체한다는 거죠. 그래서 법이사조의 공공출자 법인을 설립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 홀주로 관리 운영하기에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에 25조에 따라서 가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출자 법인은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 경우 1호 3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관리공사 주축이 있잖아요. 학계가 총 출자액의 50원 이상은 초과해야 된답니다. 그래야 공공출자 법인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 도매시장 법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 되면은 쌩까 가지고 개설자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다른 도매시장 넘길 수도 있지만 그것도 안 되면 애들 없애버리고 따지고 보면은 공출자 법인 가지고도 대체 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라는 거죠. 도매시장 법인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개설자가 직접 그 가름한다. 법인을 대신 시키는 건 이해되는데 그럼 관계 공무원이 가서 그걸 지급한단 말이에요? 아니 위에 이제 대행할 때는 공무원이 가서 했고 다른 거 할 수 있지만 업무에 가름한다는 것은 새로운 거 직접도 안 하고 다른 법인도 안 주고 새로 또 하나에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공공출자 법인을 자본금 50% 있는 출자 법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해버린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개설자의 힘이 있다. 다른 법인 주체를 그 승인해가지고 그 하도록 완전히 바꿔버린다. 그렇지, 바꿔버리죠. 그러면 진짜 불만이 있겠다. 불만, 그러니까 평상시 잘해야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게 예. 왜냐면 개설자가 이거 지정하잖아요. 예, 지정하잖아요. 지정. 그죠? 개설자가 지정하고요. 또 중도메인하고 시장 도메인도 지정하고 또 허가도 하고 이러잖아요. 아까 뭐 6페이지, 8페이지도 빨리 넘어갔습니다. 8페이지구나. 아직 안 나. 중도메인도 보면은 지정입니다. 원래 지정이고 허가가 있습니다. 비상생활 허가고요. 시장 도메인은 그 지정입니다. 이것도 지정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 개설자 주체가 시장 도매 법인도 지정합니다. 칼자로 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도메인도 개설자가 지정합니다. 칼자로 쥐고 있는 겁니다. 시장 도메인도 개설자가 지정합니다. 그런데 중도메인은 도매할 때 물건이 비상장이 되어 있는 것은 개설자 허가를 받고 합니다. 예외적으로 결국 뭡니까? 지정이니까 결국 개설자의 모든 칼자를 다 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에 맞게끔 움직이지 않으면은 심각하다. 왜? 도매시장은 그냥 대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직접 할 수도 있고, 다른 법인한테도 넘길 수도 있습니다. 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개설자로부터 탄생한 것이 세 개입니다. 도매시장 법인, 중도면인, 시장 도면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도매시장 법인의 개명은 아까 전에 있었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도면입니다. 중도면이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지정입니다. 다 주체 계술자 밑에 주체 세명은 하부 조직은 다 지정인데 중도면은 허가도 하나 있다. 비상장일 때 허가한다. 이겁니다. 그게 신구칙 25조입니다.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상장된 농수산물을 지정을 받고 매수하여 도매나 중개합니다. 도매 중개입니다. 그리고 비상장은 허가를 받고 매수 위탁, 그러니까 이게 출하자가 들어오면 매수를 해야 될까? 매수를 하고 도매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중도매는 두 가지다. 지정과 허가입니다. 근데 여도 중도매이지만 여도 산지 그 수산물 유통법에 이제 헷갈리면 안 돼. 여 중도매이 있죠. 예. 산지 중도매입니다. 중도매. 산지 중도매입니다. 이건 이제 저도 이게 작년에도 헷갈리는데 1차 그거 할 때 산지 중도매이 있습니다. 여도 보면은 지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허가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도 저 산지 중도매라고. 지정은 그 수산물 유통법에 산지 위판자 계절자가 지정합니다. 상장된 것은. 그런데 상장되지 않은 것은 허가입니다. 허가를 처음에 할 때 저도 헷갈리는데 계절자가 허가를 합니다. 근데 비상장 그 수산물이니까 계절자가 허가를 하지만 이 계절자는 어디서, 그러니까 산지 위판자가 어디서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이 왔습니까? 시장 구청장이 또 허가를 합니다. 허가를 받아가지고 산지 위판장 계절자가 허가를 합니다. 이중적으로 허가하는 시스템 같아요. 근데 우리 법에는 산지 위판장의 비상장 수산물은 허가를 위판장 계절자의 허가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애는 군수시장 구청장한테 또 허가를 받습니다. 먼저 받았다고 전제를 깔고 허가를 해줍니다. 처음에 이 산지 위판장의 탄생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니까요. 헷갈립니다. 아니, 저는 조금 이해가 가는데 똑같습니다. 중도면이 산지 중도면이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비교하시면 됩니다. 여기 몇 페이지에 있냐면 뒤에 있습니다. 형님 24페이지 한번 내고 있어. 수산물 유통법에 들어갔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은 그 있죠. 산지 중도매인 수산물 산지 위판장 계절자가 지정하고 상장된 건 그랬는데 매수 도매 중개를 한다. 비상장은 허가를 받는다. 24페이지 있죠. 맞습니다. 제가 말이 틀리면 또 바꾸면 되니까 아직까지 시험 중이니까. 왜냐면 저도 틀릴 수 있는 겁니다. 계속 고민은 계속 고민하고 돌았으면. 그러니까 중도면, 그러니까 똑같아요. 중도면이나 산지 붙던 그 산지 위판장의 산지 중도면이나 여기에 저 수산물 유통 가격 안정법의 중도면이나 지정과 허가는 똑같습니다. 다만 그 비상장도 똑같고 허가는. 그런데 여기는 완전 기초단체장이니까 이 허가란 개념은 군수시장 구청장에서부터 허가가 왔다고 전제를 깔고 산지 위판장 계설자가 허가를 합니다. 그 법이 그리 되어 있더라고요. 왜? 이 수산물 유통법의 산지 위판장의 탄생은 군수시장 구청장이 허가를 해주니까요.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헷갈리지 말라고 지금 바로 들어간 겁니다. 헷갈리더라고요. 이제. 진짜. 그렇습니다. 앞페이지 왔습니다. 그 10페이지 왔습니다. 지금 나중에 그 행거는 주체, 그러니까 개설자 4명과 그 밑에 주체, 움직이는 유통 주체가 3명이 됐잖아. 다 지정이지만 중도면에는 허가도 있더라. 그걸 수산물 유통법에도 똑같이 산지 중도면 허가가 있더라. 이 정도만 하면 돼. 허가하는 사람은 다르지만, 물론 여기도 지금 개설자가 허가했다 하면 말은 똑같아요.
근데 기초기 때문에 얘는 이 허가라는 어떤 그 근거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오지만 여기에 수산물 유통 가격 안정법의 허가는 유통구 허가는 개설자가 있지만 이 개설자의 어떤 근거는 전국적인 시각이니까 중앙도매시장은 승인이고 그리고 저 지방도매시장 도지사 허가고 그리고 농수산 공판장은 시도지사 승인이고 시도지사 다 들어갔죠. 민영도매시장은 시도지사 허가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탄생이 된 겁니다. 허가는 다 맞습니다. 자, 그 1차를 할 때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위험은 위험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522는 끊고 523을 다시 합니다.